안녕하십니까, 김재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뛰어난 의사 전달자, 영어로는 커뮤니케이터라고 해야 되겠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이니까요. 뛰어난 커뮤니케이터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말하길래 그 사람은 뛰어난 의사 전달자로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거나 영향을 많이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교회나 어떤 종교시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그 설교 시간이 아주 길어도 참 재미있고 설교가 끝나면은 아쉽기만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설교를 진행하는 분의 말씀이 분명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왠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어서 빨리 끝났으면 하고 내심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분명히 전달하는 분이 좋은 내용을 갖긴 했으나 전달 능력에, 전달 방법에 무슨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날 전달 기술이 나빠서 아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식의 인상을 줬을 것입니다. 자, 뛰어난 의사 전달자, 뛰어난 탁월한 커뮤니케이터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좋은 스피치라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좋은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뛰어난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말 주변이나 유창함은 좋은 연사의 필연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그랬는데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말을 잘하고 아주 물 흐르듯이 정말 이렇게 말을 빠르게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이 왜 충분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 안에 진솔한 마음 또는 진리,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설령 겉이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했다고 해도 그거를 좋은 스피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전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스피치는 사실 물론 말이 정확하고 빨리빨리 전달이 잘 되고 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진솔한 마음이 특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원스럽고 그리고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의 기술, 그런 능력이 좋은 스피치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아주 패기가 넘치고 의욕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막상 연단에 올라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 앞에 실제로 자기 할 말은 못하고 흥분해가지고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내려간다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감정에 겨워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시끄럽게 느껴지거나 불쾌하게 들릴 경우 결코 좋은 스피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스피치를 하려면은 치밀한 준비,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다고 해서 나중에 표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고 깊은 오랜 연습을 통해서 그 훈련의 결과가 표현에 나타나니까 그거를 닦는 과정을 3박자를 놓치지 않아야만 그것이 좋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좋은 스피치는 또 어떤 것이냐? 진실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담은 스피치만이, 사과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만 편다거나 변명만 늘어놓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설령 정확하게 또렷하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저렇게 사과를 하는구나,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진실하지 못해.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리 크게 말을 또렷이 잘했다고 해도 저 말은 내가 신뢰를 하지 못하겠어.
이러면은 이때의 커뮤니케이션은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비슷한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단과 방법이 아주 정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한꺼번에 많은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쇼킹하게 야, 그렇게 뭐 관심을 가져줄만 한 이게 그런 타픽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얘기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하나인데 무슨 백이라고 말한 정도의 엄청난 과장이 숨어져 있는 말 또는 지키지 않을 허황된 약속을 하는 말들 간혹 정치인들의 공약에서 봅니다마는 강이 없는데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그런 말은 그야말로 허황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결코 좋은 스피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시종일관 남을 탓하고 타인을 비방할 뿐이지 자기의 문제는 전혀 말하지 않는 절대 겸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스피치와 그런 내용의 일관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스피치의 기술을 지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 진실하면은 청중은 높은 신뢰감을 분명히 느낍니다. 늘 나쁜 짓을 많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착한 일을 하자는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또는 공개된 어떤 연설장에서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진짜 개과천선을 해서 앞으로 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른 걸로 자기 이미지를 바꾸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진실을 해야지 그러지 않은 사람일 경우 청중은 결코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00마디 말을 해도 단 한마디도 전달을 시키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강조되는 말이 나왔는데요. 말이라는 건 그야말로 군더더기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도 필요한 근육만 있으면 됐지 비만하게 될 경우 행동에 불편함이 따르고 질환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말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필요 없는 미사여구를 붙인다거나 또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그것도 훈련이 되지 못해서 그리고 뭐더라 그러니까 등등의 이걸 전문용어로 최언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런 최언을 말에 많이 집어넣으면은 듣는 쪽이 아주 답답해집니다. 그런 말 없이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어야 좋은 스피치가 되는 것이죠. 표현 역시 간단하면서도 명쾌해야 되는 것이지 핵심을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겉만 한참 돌다가 시간이 끝나버렸다거나 내가 어떤 사실 돈을 빌리러 갔다가 그냥 적당한 시간 안에 내가 돈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서 상대로 하여금 나를 돈을 꿔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괜히 지나치게 상대 칭찬만 하고 왔거나 또는 내 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말을 늘어놓으면 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의 요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치에서는 중요한 것이 처음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다라는 서론과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결론은 가급적 짧아야 합니다. 청중은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을 유발하며 주제를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장을 요약해요. 캡슐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데 묶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스피치 대화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평상시보다 엄청 옥타브를 높인
그런 높은 음성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높은 음성의 소리를 내야만 저쪽에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인 어떤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분명히 마이크가 있어서 소리가 커지는 확성기 시설이 돼 있거나 실내에 이어서 그렇게 고함을 질러도 되지 않은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의사 전달이 반감이 되고 그 스피치가 상대로 하여금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심지어는 불쾌감까지 느껴지는 것이니만큼 마치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사근사근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설명을 하자면은 곧 훈련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많은 연습과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훈련의 필요성이 아니라 양입니다. 훈련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양이죠. 훈련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양이 결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때와 장소에 잘 적응하는 스피치라고 했는데요. 청중의 지식이나 청중이 지금 원하는 태도를 갈파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말을 한다거나 자기가 잘 쓰는 그런 스피치로 일관되게 흘러가서는 절대 좋은 스피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엄숙한 분위기의 자리라 그러면은 너무 가벼운 농담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또한 지금 분위기가 좀 따분하고 딱딱하다 이랬을 때는 밝게 막 웃음이 터지는 그런 좀 센 유머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잘 적응하는 말을 스스로 고를 줄 알아야 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깔깔대고 마구 웃는 이상한 농담이나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반대로 또 여러 사람들이 즐거운 어떤 소풍을 갔는데 야유회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인생이 어떻고 하는 슬픈 얘기만 또 늘어나서는 사람들 분위기 간파가 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스피치는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훌륭한 인격을 갖춘 말이 필요합니다. 말에는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이 지녔던 과거,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나갈 건가 하는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그 말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춘다고 감추지만은 내 말에서 상대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땠나,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판단을 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늘 골라서 하고 이 말이 남에게 상처는 주지 않는지, 이 말이 나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말만은 아닌지, 이 말이 지나치게 가벼워가지고 시간만 잡아먹는 쓸데없는 말은 아닌지 그런 건 늘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설령 내가 경력이 아주 풍부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전문적 소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어떤 서적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한 뒤에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스피치는 또한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스피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을 내가 꼭 상대에게 전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가치를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는 말이어야 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좀 무성의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 스피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좋은 스피치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피치의 기법은 겉으로 화려한 연설을 또는 보기에 멋들어진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컨텐츠를 전하고 상대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되는지 그 실행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니만큼 성공적인 연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하고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늘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준비한 말이 사실에 기초했고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지 그런 것을 먼저 깨달으면은 이 말을 할 때 분명히 큰 목소리로 또렷하게 자신감 넘치게, 그리고 이쪽에서 듣는 쪽에서 내가 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리고 들린 쪽에서도 아 그렇구나 하는 대번의 동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말할 때마다 좀 위축돼. 뭐 나중에 불안감 극복법을 또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불안감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이런 불안감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걸 너무 겁내면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좋은 커뮤니케이터,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의사 전달자로서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잭 웰치, 그야말로 G2의 CEO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의 연설이라든지 대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을 잘하고, 그리고 방법이 그다지 복잡해가지고 엄두를 못 낼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출근해서 다시 한번 그 서류만 보면 돼 라고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미션을 제시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 웰치, 이 엄청난 그룹의 엄청난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 그다지 어렵지 않구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많은 동조자를 이분은 규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내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어분하기 3년 찾는다라는 말처럼 문제는, 그리고 진실은, 그리고 정확한 핵심은 내 주위에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용어를 써서 길게 말을 하는 것. 그래봤자 상대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 역시 이 말을 과연 잘 설명을 했나 하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잭 웰치를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로 꼽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지하고 복잡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수록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잭 웰치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하급 직원일지라 하더라도 늘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하면서 상대가 너무 지나치게 위축이 되지 않게, 지나치게 진지하지 않게 어찌 보면 가벼운 뜻 지나가는 말로 지시를 하고 회사의 어떤 그 사명 뭐 그런 것을 고취시켜줬다고 합니다. 리더의 사업 비전도 도형과 그림처럼 누구든지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는 중시해야 됩니다. 리더가 자기의 뜻을 표현할 때 그 뜻이 담고 있는 그 밸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철학적 또는 논문에서나 등장하는 학술적 용어로 말을 했을 때 하급 직원들이, 아랫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서 듣지 못하면은 그것은 말만 번지르게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이 커뮤니케이션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잭 웰치는 쉽게 보여주고 솔직하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링컨 대통령도 어떤 말의 명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설명을 할 때 그 말을 설명하기를 재밌게 하려고 또는 효과적으로 하려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가미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를 못하고 만일 제가 누구한테 찾아가 가지고 배가 고프니 내 점심 좀 사달라 이런 요청을 하러 누구를 찾아갔다고 칩시다. 가서 흥부놀부전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흥부가 뭐 사흘을 굶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이끌고 밥을 얻으러 다녔다라는 얘기를 한참 늘어놓고 만다 그러면은 실제로 스토리텔링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목적으로 삼았던 일에 대한 것을 얻는 소득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중시하되 그 안에 뭐 다른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 의견들을 잘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스토리텔링을 쓸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링컨은 많은 그 얘기를 할 때 예화를 들기도 했지만은 꼭 그 이야기로 어떤 마음을 호소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 중에서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어떤 그 의원 시절에 대통령 전에 링컨을 두고 상대당 에서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요. 라고 어떤 이 사람의 표리부동함을 지적을 했던,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링컨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쳤냐면은 유머로 받아친 것이죠. 유머로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게 나중에 엄청난 유머 효과를 발휘한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잘생긴 얼굴을 좀 목 위에 올려놓고 다니지 왜 이런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얼굴이 결코 두 개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서 상대의 그 입을 더 이상 열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의 이런 말들은 그 상대를 하여금 상대에 대해서 극단적 흥분한 어조로 상대에게 똑같이 반발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고 오히려 적당한 마음에 다가가는 어떤 표현을 씀으로써 훌륭한 어떤 의사 전달에 성공을 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현직을 벗어났을 때 더욱더 인기가 있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영화배우 출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뭐 청산유수처럼 마치 영화의 대사를 하는 것처럼 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레이건의 가장 뛰어난 점은 아주 탁월한 유머를 늘 구사를 했습니다. 유머와 위트가 풍부한 지도자여서 국민적 지지도를 높였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어려웠을 때 그때 차분한 마음으로 구사했던 유머들은 많은 미국민들을 마음을 안정시켜줬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사실은 괴한한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급히 수술을 받게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국무위원들이 병원으로 뛰어와가지고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레이건 대통령이 총탄을 맞고 얼마나 육체가 고통스러웠겠으며 그 다음에 마음 또한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게 비워놓고 다 와버리면은 그때 손님들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마치 그 정부를 비워놓은 상태로 여기 다 오면 안 된다. 이런 말로 얘기를 해서 좌중을 웃겼고요. 한편으로 자기 몸에 메스를 들이대는 사람한테 의사였죠. 그 사람한테 했다는 말이 레이건은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칼을 들이대니까 한다는 소리가 당신 혹시 민주당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나 상대당이 뭐
상대방 의사가 민주당이면 어떻고 공화당이면 어떻겠습니까마는 그런 식으로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그 순간에도 유머를 잃지 않는 효과적인 어떤 말의 대화법을 알았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바로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 우리에게 많은 IT 기기를 선물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요. 이 스티브 잡스는 어떤 말을 했을 때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꼭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남과 차별이 됩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위 청바지, 지인 차림으로 가벼운 셔츠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자연스럽게 마치 동생이나 어린 아이에게 말하듯이 친근한 설명과 쉬운 설명을 했던 그런 차별화로 좋은 커뮤니케이터로 스티브 잡스도 꼽히고 있는 것이죠. 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의 여자 수상이죠. 동독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수상입니다. 이 여성 수상들은 여자 정치가들, 여자 경영자들은 대부분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만 남자들을 또는 많은 아랫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쉽게 장악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정반대의 방법을 썼습니다. 본인한테 그게 타고난 것인지 몰라도 오히려 강한 것만으로는 승부를 할 수가 없다. 늘 부드러워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따라다녔죠. 그래서 물론 어떤 큰 결단이 있었을 때는 그 휩쓸리지 않고 자기 소신을 잘 지켰지만은 늘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자기의 의견은 마치 양해를 구하듯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하고 그래서 상대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메르켈이 말을 했을 때 늘 잘 들어주고 그런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바디샵 창업자로 아니타 로딕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와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라 이런 능력을 지녔던 특별한 사람인데요. 그야말로 자본도 없었고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본인의 어떤 수완이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 엄청난 기업을 일궈낸 사람인데 오직 진심 어린 말로 손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은행 직원들을 대해서 사업하기가 편해지고 아주 번창하고 대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아, 징기스칸, 유명한 몽골의 장수며 나중에 몽골을 통치한 지도자였죠. 이 사람은 여기에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고 말했듯이 본인은 그야말로 일자 무식의 어떤 그런 학교 학력이 정식으로 글을 배운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늘 남에게 사실은 뭐 이렇게 위세가 있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늘 배우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러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유명한 장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커뮤니케이터로 남아있는 거고요. 소크라테스는 늘 물론 많이 알고 있었던 고대 철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늘 상대로 하여금 말할 기회를 주는 사람을 만날 때는 늘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표현을 잘하게 해서 그 사람도 그걸 확실히 알게 하고 나 또한 아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좋은 스피치가 어떤 것이며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이라는 게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귀기한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대화하듯이 차분하게 말하되 거기에 진실이 있어야 하고 많은 준비와 훈련이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잘 실행한 사람들만이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로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훌륭한 의사 전달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